네, 안녕하세요. 포포트 정지훈 기자입니다. 네, 나폴리와 마요르카,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나폴리 마요르카의 방한 경기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주최 측과 대한축구협회 반박과 또 반박이 이어지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폴리와 마요르카의 방한 경기가 왜 무산됐고 왜 또 주최 측은 또 반박을 이어가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나폴리를 떠나는 것이 유력해진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적설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맨유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또 아스널이라든가 맨시티도 계속 주시하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에서 공신력이 가장 높기로 소문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의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 나폴리를 이적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콜리발리의 대체자로 이적을 했는데 과연 빅리그, 유럽 빅리그에 처음 뛰는 선수가 과연 적응을 잘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요. 모든 것은 기우였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등번호 3번을 달고요. 33년 만에 나폴리의 우승을 이끌었고, 이 나폴리의 우승이 통산 3회 우승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숫자 3과 관련된 특별한 인연을 만들고 있는 김민재 선수인데, 김민재 선수는 이번 시즌 철기둥이라 불리면서 나폴리의 수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콜리발리가 하지 못했던 나폴리의 리그 우승, 스쿠데토를 이끌면서 주가가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민재의 나폴리 그리고 이강인의 마요르카가 6월 8일과 10일 방한을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소식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으는 매치업인 건 분명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민재 선수가 33년 만에 나폴리의 우승을 이끌면서 나폴리의 영웅이 됐고,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국내로 와서 우승 세레머니를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그 상대가 바로 이강인의 마요르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강인 선수는 리그 35경기에서 6골 5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라리가 드리블 성공 공동 2위, 호드리그 선수와 지금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기당 2.5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기당 3.4개를 기록한 비니시우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뒤를 이어서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드리블 성공 2위를 기록했다는 것만 봐도 이강인의 이번 시즌 활약이 어땠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이강인 선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6골 5도움, 1.3개 슈팅, 경기당 1.5개 키패스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기록을 만들면서 마요르카의 공격을 책임진 선수로 기대를 모았고요. 여기에 더불어 벤투호에서는 조금은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던 이강인 선수가 클린스만호에서는 차기 에이스로 지목받고 있고요. 실제로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한테 이강인의 활약상이 너무 좋다, 이 선수를 앞으로는 좀 중심적인 역할을 맡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티켓 파워가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마요르카 나폴리가 이제 방한을 한다, 두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또 기대를 받은 두 선수가 바로 이강인과 김민재 선수였고요. 주최 측은 김민재, 이강인 선수의 출전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면서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 현재는 이제 무산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한준TV를 통해서 정보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임라인 순서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쓴 기사를 살짝 가지고 와봤는데, 5월 9일입니다. 김민재의 나폴리, 이강인의 마요르카가 서울과 고향에서 두 번의 격돌을 한다, 대한축구협회 승인만 남았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전달했었는데, 요거부터 보시면서 시간 순서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왜 지금 무산되는 분위기고 왜 또 반박에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방한 주체는 스타디움 X와 언터처블 스포츠라는 그룹의 컨소시엄입니다. 이 컨소시엄이라는 거는 여러 운영 또는 뭐 자금,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컨소시엄 형태로 가고 이 경기를 주최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어쨌든 방한 계획은 6월 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6월 10일 경기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마요르카 나폴리가 두 경기를 치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빠져있는 내용 중에는 국내 이제 대기업들이 참여를 한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 치킨이라든가 뭐 업비트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이 컨소시엄에 참가 의지를 밝히면서 타이틀 스폰서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을 보면 서울 경기도 시설관리공단과 지역축구협회 승인을 받았고요. 어쨌든 이탈리아 팀과 스페인 팀을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유럽축구연맹,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축구협회도 사전에 승인을 요청했고 오케이 사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준비 서류는 총 14개의 서류가 필요했고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인 거는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를 주관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동의서가 필수였고요. 이후에 대한축구협회 승인이 나면 경기가 열리는 거였는데, 바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6월 10일 날 K리그 1 경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경기가 있기 때문에 K리그를 주관하는 프로축구연맹 입장에서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동의서를 주지 않았고, 결국에 대한축구협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날짜가 있었는데, 이 날짜 안에 프로축구연맹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누락한 상태로 일단은 제출을 했고, 여기에 대한축구협회는 과거에 이제 호날두 노쇼 사태를 빚었던 라페스타라든가 로빈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의구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거고요. 어쨌든 이 주최 측은 2경기를 치르겠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연맹에서는 11경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지 않았고 협회는 재정적인 문제가 어떤지를 좀 검토를 하면서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네, 시간이 좀 흘렀고요. 5월 18일 방안이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왜인가 했더니 KFA가 11경기에 대해서는 아예 불가 통보를 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4개의 서류 중에 연맹 동의서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연맹 입장에서는 10일에는 이미 예정된 K리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KFA도 11경기는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주최 측에 11경기는 프로축구연맹 동의서가 없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전달을 했고 미팅을 통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8일 경기도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유를 살펴볼까요? 일단 KFA가 8일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KFA는 과거 유벤투스 방한 때 호날두 노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장치를 원했고요. 결국 주최 측에 거액의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강력한 장치를 원하는 건데요. 이 주최 측이 국제 친선 경기를 칠 수 있는 재정적인 상태인지 우려가 됐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19일까지 8일 경기에 대해서 할 건지 말 건지 하게 되면 이런 보증 또는 예치금 이런 걸 이게 가능한 건지 그때 예치금이 한 80억 정도였습니다. 꽤 큰 금액인데 이거를 예치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9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전달을 하면서 이때는 방안이 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5월 23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19일까지 이제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11경기는 여전히 이제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기 때문에 11경기에 대해서는 주최 측도 우리가 K리그 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일정을 잡은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그런 8일 경기에 대해서는 개최를 좀 요청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KFA가 좀 조건을 완화해서 8일 경기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합니다. KFA 말을 좀 들어보면 6월 8일 경기는 승인을 하되 경기의 안전한 이행과 사고 발생 시 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최사가 아래 2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이제 그림을 좀 띄워놨는데 주최사는 5월 25일 오전 11시까지 예치금 24억을 대한축구협회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24억은 주최 측이 추산한 6월 8일 한 경기에 대해서 예상 티켓 판매 수익금의 한 30%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치금 24억을 대한축구협회 하면 이걸 가지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축구협회는 이걸로 이제 팬들에게 뭐 환불을 해주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문제가 없으면 예치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치금이 24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치금은 줄이고 다른 또 보증을 하는 건데 주최사는 5월 25일 똑같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예치금 8억 좀 줄었죠. 대한축구협회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8억은 주최 측이 추산한 6월 8일 경기 예상 티켓 판매 수익금의 한 10% 정도다. 그러니까 80억 정도의 수익금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겁니다. 주최 측과 투자자가 공동 날인한 금전 채권 신탁 특약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약서에는 사고로 인한 팬들의 피해 발생 시 티켓 수익금은 입장한 팬들에게 환불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과 경기 후 티켓 수익 정산을 하거나 사고에 따른 입장료 환불 상황 발생 시 대한축구협회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집행한다. 이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금전 채권 신탁은 예치금 부과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오히려 주최사가 대한축구협회에 제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KFA가 예치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치금 부과는 대한축구협회 국제대회 승인 규정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과거 유벤투스 방한 때 호날두 노쇼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를 한 번 더 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KFA는 방한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때 축구 팬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걸었다라고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성사를 시키면 이제 경기가 승인이 되는 거고요. 모든 결정은 25일 오전 11시까지 이 주최사가 2가지 조건에 대해서 충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5일 최종 확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5일 이제 KF에서 저녁쯤 한 6시 넘어서 마요르카 나폴리의 방안이 무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저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일 오전 11시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켰어야 되는데 결국에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무산이 됐고 이 승인을 거절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KFA는 최대한 경기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입장이었고요. 주최사에 사실 25일도 오전 11시가 아니라 오후 5시까지 기한을 연장시켜줬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런 서류 제출이라든가 이런 조건에 대해서 상당히 조건도 완화를 해줬고 몇 번의 기간을 연장을 시켜줬는데 5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예치금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이제 협회는 무산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고 주최사에 몇 번이나 서류 제출 시한을 연장해줬지만 결국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최사가 국제 친선 경기를 칠 수 있는 재정적인 상황인지 우려가 크다. 그래도 보증을 하고 예치금을 건다면 승인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몇 번이나 기한을 어겼다. KFA가 경기를 승인한 후에도 피파와 AFC에도 경기 진행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졌다. 아무래도 이제 주최사가 이런 예치금 문제라든가 이런 조건에 대해서 계속 기한을 좀 어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간이 부족해졌고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 기한을 설정했는데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주최 측은 또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때 좀 문제가 많았어요. 주최 측에서 처음 보도자료가 마요르카 나폴리 경기를 진행한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고 인터파크를 통해서 티켓을 판매한다까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경기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25일 이게 만약에 결정이 돼서 승인이 됐으면 그때 내려고 했던 보도자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도자료를 잘못 보냈고 결국에는 주최사 측에서 보도자료가 잘못 갔으니 반박 보도자료를 다시 보낸다 하고 다시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최사는 일단 대한축구협회와 그러니까 협상을 성실한 자세로 노력했으나 진척이 없었다.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물밑에서 나눴던 접촉했던 메신저 내용이나 공식 공문 등을 공개를 했고 노력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쉬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역시 예치금 관련 부분입니다. 협회는 이제 지난 25일 오전 11시까지 24억의 예치금을 협회 지정 계좌에 맡기는 안과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최사는 협회와 협의를 통해 25일 오후 5시까지 서류 제출 시한을 연장을 요청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24억 원의 예치금을 준비를 했다. 그리고 입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근데 이 동시에 거액의 예치금 입금과 관련된 사전 계약서 작성,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아무래도 이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예치금 보호를 위한 에스크로 계좌 활용 방식 송금을 제한하며 협상을 이어갔으나 협회는 제출기한 종료에 따라 일방적인 불허를 통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는 에스크로 계좌의 경우에는 날이나 줄 용의도 있었지만 이걸 알아보니까 검토 승인까지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린다. 며칠이 걸릴 수 있는 문제고 이미 그때가 5월 25일, 26일이면 목요일,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월요일까지 또 일을 대체 근무로 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힘들어졌다. 에스크로 계좌 같은 경우에 승인이 오래 걸리면 이게 AFC나 피파에 또 경기 진행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요 기한이 아마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아마 경기 시작 뭐 며칠 전, 몇 주 전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최종 기한을 줬지만 결국에는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협회는 또 반박을 하게 됩니다. 네, 5월 26일 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또 전해졌는데 마요르카 나폴리의 방안 관련해서 소송을 하겠다라는 공문을 이제 주최사 쪽에서 KFA에 보냈고요. KFA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마요르카 나폴리 방안 이 주최사는 KFA에 좀 그러니까 협상을 좀 재개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지만 협회 입장에서는 이제는 너무 늦었고 힘들어졌다, 불가하다. 그리고 소송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예민해진 문제들이 있거든요. 협회 입장에서는 아니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사람들이 소송부터 공문을 보내면 이건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협회를 어떻게 보면 협회 계좌를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불쾌함도 드러냈고요. 결론적으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최사 쪽은 일단 24억의 예치금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마련했기 때문에 예치금의 반환 기일이라든가 뭐 방법,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로 뭐 수십억 원을 반나절 안에 입금하기란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도 뭐 금전채권 신탁 계약서죠. 요게 통상적으로 한 2주 빠르게 처리해도 1주 이상 시간이 소요하기 때문에 어렵다, 불가능한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 협회 측의 제안이 사실은 불가능한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요 이안 같은 경우에는 주최사에서 제안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24억의 거액의 자금이 입금을 해야 되는 예치금을 입금해야 되는 상황에서 세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예치금 반환 시일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는 게 바로 주최 측이었습니다. 협회는 또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협회 계좌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진행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저희 언론사들도 이제 월드컵 출장 같은 큰 대회 출장 같은 경우에는 협회 예치금을 거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주최사에서 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 협회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간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경기를 강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협회에서는 승인받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마요르카 나폴리 경기를 하는 이 두 팀이 피파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KFA는 두 팀의 방한 친선 경기가 부당하게 취소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취재 내용에 담긴 소송 공문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FA는 추 법원으로부터 소장 점수 통보를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면서 주최 측과의 계속된 설전을 이어가고 있고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 주최 측은 마요르카 나폴리 경기를 한 경기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협회는 이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과연 정말로 이게 소송으로 이어질지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가 같고요. 국내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이강인의 마요르카, 김민재 나폴리 경기를 보시고 싶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리한 일정을 진행한 주최 측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고 한준TV를 통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폴리와 마요르카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적설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이적설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공신력 끝판왕 로마노 기자의 보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맨유가 김민재 영입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원하는 김민재 선수인데 이미 맨유가 지난 첼시전에 대승을 거두면서 챔피언스 진출을 확정을 했습니다. 걸림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맨유는 이제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이탈리아, 영국 현지의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나폴리고요. 맨유에 관심을 받고 있는 김민재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만약 바이아웃 조항이 이제 7월 1일부터 발동이 되는데 선수 의지에 따라 팀을 떠날 수 있다. 그러면서 김민재 잘가 고마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코리에르 델로 스포르트 매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 시장이 개방되면 맨유는 김민재를 영입할 것이다. 이미 나폴리는 아탈란타에서 뛰고 있는 지오르지오 스칼비니를 대체자로 낙점했다. 스칼비니를 데려오기 위해 김민재를 판돈 일부를 투자할 것이다. 대체자까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김민재가 팀을 떠나고 맨유로 이적하는 것이 유력해졌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공신력 끝판왕 로마노 기자도 이런 확신을 좀 가지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김민재가 맨유 센터백 최우선 타깃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했는데요. 테나 감독은 이번 여름에 최소한 중요한 선수를 3명 정도, 포지션은 공격수, 미드필더, 센터백입니다. 어제 센터백을 좀 보면 해리 메가이어의 상황은 분명히 떠날 가능성이 높다. 김민재는 맨유가 원하는 영입 명단에 가장 중요한 타깃이다. 하지만 영입 명단에는 김민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앞서서 로마노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나폴리는 김민재와 재계약을 시도했지만 선수와 합의하지 못했다. 맨유는 김민재에게 정말로 관심이 있다고 지난해 11월부터 말해왔다. 하지만 맨유도 지금은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할 수 없고 맨유는 직접적으로 선수 측과 대화를 하고 있다. 맨유는 김민재를 최우선 타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 협상은 끝나지 않았고 결정된 것은 없다. 한간에는 김민재 선수가 맨체스터에 집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가 끝났다는 얘기도 있고 결심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직은 협상은 끝나는 단계는 아니고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이적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때쯤 아마 협상이 시작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유만 김민재가 노리냐? 그건 아닙니다. 아스널과 맨시티도 김민재를 원한다라는 최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매체의 보도고요. 맨유가 김민재를 원하는 유일한 클럽은 아니다. 리버풀, 뉴캐슬도 주시하고 있고 맨시티, 아스널, 첼시도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아직 이 김민재가 맨유 이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널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스널은 김민재 거취를 주목하고 있는 구단 중 하나다. 그는 나폴리의 첫 시즌에 놀라운 활약을 펼쳤고 나폴리가 세리에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아스널의 롭홀딩은 다음 시즌을 앞두고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으며 아르테타 감독은 김민재를 그의 대체자로 생각하고 있다. 홀딩은 2016년 아스널에 합류할 때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심각한 무릎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공백을 가졌고 현재는 경기력에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아스널 같은 경우에 마갈량이스라든가 살리바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김민재만큼의 그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널도 아르테타 감독도 김민재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맨시티 역시 김민재를 오랫동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이적 사가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포포투 한국판 기자들은 한준TV를 통해서 여러 유럽 축구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마요르카 나폴리 방안 또 김민재 이적 어떻게 될지 계속 추적하면서 한준TV를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